오늘은 2025년 10월 7일 밤 11시 44분. 오늘은 야세르세기 63장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역사서에 나오는 통치자들의 이름과 통치 시기를 합성한 추정 연대표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역사서에 나오는 왕의 이름, 또 야세르책을 기준으로 한 연대표 요렇게. 그래서 아흐모세는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아흐모세 1세가 18왕조의 설립자고 25년 동안 통치했다. 아흐모세 1세는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전에 이렇게 이집트 18왕조를 설립하고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공격을 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군대가 힉소스 왕조의 수도 아바리스로 퇴각할 때까지도 공격을 했었으나, 요셉이 110세로 1585년 요때 110세로 사망한 후에 1년 후에 1584년에 힉소스 전쟁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왕 마그론이라 하는 개인 이름이고 81세 마그론 81세에 전사했다. 이렇게 요 사람이 요때 81세 전사, 전쟁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요셉 30세 총리 직전에 요셉이 29살에 파라오의 장남이 사망하면서 요 둘째 아들, 요 사람 마그론 둘째 아들이 출생할 것을 예언한 그 당시에 출생한 둘째 아들이 마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기 바로 직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30살이 이제 된 거야. 총리로 된 거야. 요 사람이 출생하고 나서. 자, 이집트 및 고센 땅에서 힉소스 왕조가 패전을 해서 아흐모세 1세를 위한 왕궁, 궁전을 지으라고, 건축하라고 하기 위해서 1584년. 이때 패전했는데 바로 그 해에, 그러면 너희들 하이집트의 애굽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해서 모여서 너희들 궁전을 지어. 그래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강제 동원하기 시작했다. 요때부터. 그 후 3년간에 쭉 걸쳐서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팔레스타인 부에세바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사루헨이라는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을 추격해서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됐다. 요게. 그 후에 13년 후까지, 요때까지 이집트 시의 18왕조 창설자 아흐모세가 통치하다가 요때 사망을 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역사서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18왕조의 통치자는 역사서 기록대로는 이렇게 아흐모세 1세가 25년 동안 통치했다. 관련 자료 출처는 이스라엘의 역사, 두 번째 판,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미국, 1950 출판 연도, 그 다음에 페이지 수는 62페이지, 60페이지, 65페이지, 106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18왕조도 나오고, 힉소스 왕조도 나오고, 그렇게 다 나와요. 여기가. 그 다음에, 아멘호텝 1세 13년 통치했는데, 아멘호텝 1세, 통치기간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짧아요. 그리고 요 사람이 1554년에 했는데 35세로 전사했어요. 35세로. 요 사람 나이가 젊어요. 35세 사망을 했다. 전사했다. 야세르책의 63장 기록에 한 통치표 연대표 이 35세라는 그 얘기는 역사 기록에 35세라고 나오는데, 요 사람의 미라를
이제 가져다가 미라가 있었어요. 미라를 가져다가 그 얼굴을 분석하니까 요 정도는 35세다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한 거예요. 요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13년 통치하고 일찍 죽어서 그 아들 투투모세 1세 메롤 왕, 야살의 책에는 메롤 왕이라고 계속 나오고 투투모세 1세는 역사학자들이 붙여놓은 거고 요 아메노테 1세도 역사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20살에 왕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야살의 책 63장을 그냥 인용하는데 야살의 책 63장의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 1554년에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여기 때 통치하고 요때 죽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요게 전사인지 병으로 사망했는지 확실하게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때 바로 요 시기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집트 18왕조를 공격을 해서 80만 명의 대연합군을 이끌고 공격을 했고 애굽에서 3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또 30만 명의 애굽 사람이 동원이 되면서 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 너희들 와서 나를 도와.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 신분으로 150명이 나갔어요. 150명이 참전했고 이집트에서 30만 명,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 스보의 연합군이 여기는 이스마엘족도 다 포함이 됐어요. 동쪽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쪽에서 다 합쳐서 80만 명이 쳐들어와서 이쪽의 이집트의 수도 근처까지 이집트 내에서 전투를 해서 일단 처음에는 30만 명이 패전을 했고 이집트가 다 도망을 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와서 우리를 도와 그래가지고 150명이 나가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150명이 80만 명을 격퇴를 시켜버렸어요. 많이 죽었어요. 80만 명에서 약 한 4,000명, 2,000명이니까 6,000명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의 후손 80만 명이 퇴각을 했다. 그런데 처음 초기의 전쟁에서는 30만 명, 이스트 군대가 30만 명이 패전해서 도망가니까 아마 혹시라도 그 전투에서 요 사람이 전사를 했는데 그 사망했다 안 됐다 그 기록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사망했다고만 나오고 그 아들이 메롤 투투모세 1세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 왕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이 아메노테 1세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이 전쟁 시기예요, 바로.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야곱의 12아들이 자연사했다. 이렇게. 자, 야사르책 63장을 기본으로 연대표를 작성한 기록, 역사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1554년부터 1499년까지 메롤이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서 75세까지 약 5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다. 자, 야사르책 63장 기록에 보면 메롤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왕위에 오르고 섭정을 포함해서 총 아들들 섭정을 포함해서 94년 동안 통치기간 이렇게 해서 통치했다 기록하고 아메노테 1세의 아들 투투모세 1세가 이렇게 통치가 94년 동안 통치했고 요때 죽을 때가 아메노테 1세가 요 사람 투투모세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1460년에 114세로 사망했다. 자, 그리고 여기 1529년 여기 중간에 1529년 발람이 67세가 이집트 메롤 투투모세 1세에게 왔다. 45세니까 이제 모세가 출생할 때 3년 전에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망을 해서 123세로 사망을 해서 통치자가 바뀌니까 이 발람이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이집트의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45세한테 왔는데 요때가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이에요. 인구 억제 정책을 펴가지고 아론부터 들판에 나가서 출생했다. 아론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조산원들을 시켜가지고 남자여거든 다 죽었다고 거짓말하고서 그 남자아이를 죽여라 하는 것은 벌써 5년 전부터고 모세 출생하기 5년 전부터 또 직접 이제는 발람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강물에 갖다 버리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은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론이 출생하기 전부터 그런 명령이 내려와서 아론도 들판에서 출생을 했다. 1529년 발람이 67세 조언대로 인구 억제 정책이 펴졌고 요게벳이 127세에 들판에서 아론을 출생했고 아론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결국 들판 나가서 출생했고 아론은 이집트 이주 후 127년에 출생했고 모세와 3년 차이다. 1523년 모세가 3살 때 왕의 왕관을 쓴 죄로 모세 3살짜리가 재판을 받게 됐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 이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을 했다. 그 다음에 1513년 1511년 모세가 13세 15세 동안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을 지정해줬다. 그래서 모세가 마술사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했다. 요때 마술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모세가 너 어렸을 때 발람이 너를 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커가지고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니까 사람하고 싸울 힘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매일 매복을 하면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서 발람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끼끼아누스의 성 부수 아라비아 중부로 모세를 피해서 도망갔다. 나중에 모세가 18세에 여기로 또 가요. 여기로 가서 9년 후에 모세가 27살이 될 때 이 발람을 이제 그 성 안에 반란 일으키고 그 성을 9년 동안 불법으로 점거한 이 발람을 쫓아내고 이게 또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다시 또 이집트로 또 도망을 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27살부터 66세까지 40년 동안 구스의 통치자로 40년 동안 근무한다. 자, 1509년 끼키아노스 왕의 군대가 외부 출정 전쟁 중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반역을 해서 이 끼키아노스의 성을 차지해버렸어요. 이놈이. 자, 1508년 모세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구스의 부대로 도망가가지고 메롤 투트모세 1세 66세가 모세를 잡아 처형하라고 이렇게 살해 명령을 내렸다. 자, 1508년부터 1300 구스의 진영에서 끼키아누스 9년 동안 끼키아누스에서 야전 생활했다. 모세가 9년 동안 끼키아누스에 가서 야전 생활했다. 1502년부터 1400 투트모세 1세 첩 투트모세 1세 본처 알바라니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후처놓고 첩에게서 출생한 서자 투트모세 2세 견습왕 3년 동안 그래서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시키기 위한 바지사장을 해서 투트모세 2세가 이제 견습을 할 때예요. 이때가. 자, 1502년 바띠아 공주가 39살에 배다른 남동생 투트모 1세의 첩에게서 출생한 첩의 자식 서자 무명 나중에 투트모세 2세로 되는데 견습생 17세하고 정략 결혼해서 왕과 내부에 혼인해서 22살 나이가 차는데 출애굽할 때 모세 80세에 아론 83세 때 모세의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 하셉시트 공주 95세가 그 아들 공주의 아들 아므노텝 2세 56세를 대동하고 모세를 만나러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을 빨리 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할 때요.
자, 1499년 요 기간 동안에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끼끼아누스를 이어서 부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했다. 또 요때 메로투트모세 1세가 75세에 아들의 첩의 자식 무명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투트모세 2세로 10년 동안, 또 바띠아 공주로 해서 결혼을 시켜서 실세로 10년 동안, 또 큰딸 장녀 바띠아 공주 하세퓨트 여왕으로서 약 20년 동안 투트모세 1세가 94년 노년에 본처 알파라니스에 출생한 둘째 아들, 친아들,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또 요때 단독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요때는 단독이에요. 자, 1499년 투트모세 2세가 요때 공주 바띠아의 배다른 어린 남동생이면서 첩의 자식이로 바띠아의 남편이면서 투트모세 2세는 바지사장이고 바띠아 공주는 10년 동안 실권을 행사했다. 이제 실제로 바띠아 공주가 여왕이 돼서 20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가 살아있는 데서 섭정을 했어요. 자, 투트모세 1세는 여기까지 후반부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의 병으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급하게 본처 알파라니스에서 출생한 둘째 아들 아디캄을 후계자로 후임 왕으로 후계자로 이제 결정을 하고 견습을 시켰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그 후에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 외에 어린 여동생 1명, 남동생 3명이 출생했고 그 중에서 둘째 어린 남동생이 아디캄이에요. 나중에 투트모세 3세가 되어 통치 시기는 이렇게 결국 문득병으로 요때 사망을 해요. 자, 요때 투트모세 2세 20살에 섭정을 해서 바띠아 공주의 배다른 동생이면서 바띠아 공주의 남편이다. 자, 하세퓨트가 20년 동안 통치한 기간, 하세퓨트 여왕이라고 불러요. 역사책에는. 자, 요 기간 동안에는 섭정 없이 공주가 실제적인 대행을 하고 어떤 역사 기록에는 하세퓨트가 22년 동안 이렇게 통치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롤투트모세 1세가 살이 썩어 들어간 병으로 고생하다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팠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완전히 많이 아파가지고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 했어요. 빨리 세워서 이때 사망을 했고 후계자가 겨우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때부터 투트모세 3세가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세예요. 아디캄이 3년 동안 견습생을 했다. 투트모세 1세가 이때 사망했고 후계자로 아디캄이 20살에 투트모세 3세로 단독 통치를 했다. 그렇지만 요 중간에 문득병이 들어서 문득병 치료를 하다가 요때 아디캄이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1456년 투트모세 2세가 문득병 치료를 해서 문득병으로 벽돌 생산 작업 활동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270명이나 되는 어린애들을 건축 자재로 사용해서 그렇게 악한 일도 많이 했어요. 투트모세 3세가. 자, 아랫부분은 투트모세 3세의 상처 부위, 문득병 상처 부위에 대한 치료 방법인데 야세렛에게 76장의 29절을 인용해보면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투트모세 3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문득병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의사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라고 했다. 이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애들을 그들의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앞으로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이었다. 의사들은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어린애들을 그들을 죽여서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했다. 파라오 투트모 3세가 죽인 그 아이들의 숫자가 375명이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라는 의사의 처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76장 3절 그러나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왕의 의사들의 치료 방법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 갔다. 그러니까 원래 치료 방법이 그게 맞는데
여호와께서 일부러 그 치료 방법이 듣지 않도록 하셨으니 그 문둥병이 더 심하여졌다. 자, 야셀 76장 34절.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롭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아디캄 투트모세 3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더 아주 완고했다. 10년이 다 되어서 야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아디캄 투트모세 3세 파라오를 괴롭혔다. 야호와께서 또한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악성 위종의 위암과 질병으로 또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했다. 투트모세 3세는 위암, 문둥병 이렇게 합성으로 해서 1450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자, 1450년 아디캄 30살의 투트모세 3세가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1450년 요 사망하고 나서 1424년까지 하세퓨트의 바띠아 공주의 장남 아멘호텝 2세가 52세 왕이 되어 78세까지 26년 동안 통치했다. 메론 투트모세 1세의 본처 아들에게서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어 나이가 너무 어려서 큰 딸 바띠아 공주의 장남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보고 출애굽 요청할 때 바띠아 공주가 하세퓨트 여왕이 아멘호텝 2세를 대동하고 모세 80세, 아론 80세를 아론을 만나기 위해서 고센 땅까지 찾아가서 출애굽을 빨리 실행하라고 독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출애굽의 허가는 야셀의 책의 80장 49절에 나오고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 공주 하세퓨트 여왕 바띠아 공주 모세를 어렸을 0세부터 18세까지 키워준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워준 양어머니가 그 아들 장남 파라오 아멘호텝 2세를 출애굽할 당시는 56세이고 통치기간은 이렇게 대동하고 그날 밤에 모세 80세와 아론 83세를 찾아서 모세와 아론 그들이 고센 땅 이스라엘 거주지에 있는 집으로 나갔다. 그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세와 아론을 발견했다. 야셀책 80장 50절 하세퓨트 공주 95세 역사 기록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바띠아가 72세 때 섭정 여왕을 지냈고 메럴 투트모세 1세 왕이 요 노년기에 20년 동안 섭정 여왕을 지냈고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 80세에게 말하되 내 바띠아 공주 95세가 너 모세 80세에게 행한 이 선 모세를 태어날 때 강물에서 건져내서 너 모세 18살까지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너 모세를 18살까지 키우고 너를 키운 나 바띠아 공주 양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 메롤 투트모세 1세하고 또 아버지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해서 요때 사망을 했고 또 어린 남동생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는 문둥병으로 해서 요때 사망을 했는데 어찌 너희가 우리 집안에 이런 해악을 끼치느냐 해서 메럴 투트모세 1세 무남동녀 장녀 바띠아 공주 하세퓨트 여왕 통치기간 이렇게 여동생은 악부지 1명 어린 남동생 3명 중에서 첫째 아들 오스리는 10번째 재앙 때 죽었고 또 우리 집에 너 모세가 이런 악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제 죽음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1499년부터 1406년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끼끼아누스를 이어서 구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했고 이때 투트모세 1세가 1460년에 사망한 후에 모세가 구스의 대리 통치자 40년 후에 명예 퇴출을 했다. 요게 똑같아요. 그렇지만 요게 먼저 사망을 했고 여기가 나중에 퇴출을 했어요. 1460년 메롤 투트모세 1세 94년간 통치하고 114세로 사망했다. 또 모세가 66세 구스의 대리 통치 40년 전에 명예 퇴출당했다. 또 요때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요때까지. 또 모세가 이집트 들어가려다가
아디캄 투투모세 3세가 이제 바로 신이 왕이 돼가지고 이집트 왕 통치할 때 이국 풀어 미디안 땅 루엘 집으로 갔다. 자, 모세가 요 나이 때 보호감호 10년, 루엘의 집의 지하 감옥에서 요때 보호 감호를 했어요. 또 아디캄 투투모세 3세가 문둥병으로 요때 사망했다. 모세가 76세에 여기 사망하니까 루엘의 집에서 보호 감호 해제해서 자유로운 생활했다. 그래서 모세가 76세에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십보라 80세하고 혼인했다. 또 천사도 젊은 총각 수준의 모세 76세의 장인 루엘의 126세, 이때 십보라는 80세, 나이는 시집 못 간 노처녀 십보라 80세. 1440년 모세가 76세에 십보라하고 혼인했고 모세 두 아들 장남 게르솜과 차남 엘리에세르가 출생했다. 출애굽기 2장의 22절, 출애굽기 18장의 3, 4절, 역대상 23장 15, 16절, 역대상 26장 24절. 모세가 76세, 78세까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목동으로 2년 동안 지냈다. 그 다음에 1448년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 또 1448년 아론이 81세 모세를 만나러 마중을 나왔다. 이때 십보라하고 모세 아들 2명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으로 도망갔다. 십보라의 집으로 돌려갔다. 십보라의 친정 집으로 돌아갔다. 모세의 두 아들도 게르솜하고 엘리에살은 출애굽기 이렇게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1400 모세가 78세 아론에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출애굽하기는 것을 설명했다. 또 이렇게 모세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가 장남 아메노텝 2세 왕에게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10가지 재앙이 요 때가 됐을 때 1446년에 10가지 재앙이 닥쳐 2년 동안 거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1446년 모세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 95세가 장남 아메노텝 2세를 대동하고 고센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러 밤중에 찾아와서 이집트에서 빨리 떠나라고 출애굽을 독촉했다. 야밤에 급히 출애굽 이집을 해서 출애굽했다. 모세 80세, 아론 83세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후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이 130세 십보라하고 모세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방문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 기간 동안에 루엘의 130세 십보라 이렇게 해서 2명의 아들들은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십보라가 85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때 십보라가 사망한 추정한 이후에 모세가 요 나이에 후처 다시 또 혼인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후처 구수여인을 취했다. 모세가 82세, 아론 85세, 미리암이 86세.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얘기로 미리암이 86세에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미리암을 엄청나게 많이 혼내서 미리암이 결국 문둥병까지 걸려서 일주일 동안 쫓겨나서 이렇게 그런 수모를 겪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18세에 81세, 82세 후처 구수여인을 취했다. 천사 십보라가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민수기 12장의 주석을 보면 1444년 모세가 구수여인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출애굽하고 모세가 출애굽한 것까지 역사의 기록, 연대포를 매겨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